결혼 안 한 사람 문제가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만약에 김숙 씨나 송은이 씨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출연자가 만만한가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2022년 올 한 해 동안 공개된 연예 예능 프로그램이 무려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위에서 우리도 한번 연애하는 거 만들어봐 이렇게들 시키는 건지, 심지어 유재석 씨까지 가세했어요. TVN 스킵. 아직 초반이라서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재석 씨에게 썩 잘 맞는 옷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경쟁적으로 쏟아냈지만 잘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시청률과 화제성 둘 다 잡은 경우는 이미 시즌 제로 자리 잡은 프로그램들이에요. TVN 환승연애, MBN 돌싱글스, SBS 플러스 나는 솔로, 그리고 막 시즌2를 시작한 넷플릭스 솔로지옥 정도죠. 그럼 어떤 연애 예능이 성공을 하는가? 연애 리얼리티는 그 출연자 못지않게 진행자, 패널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연애 예능을 보면 반드시 공감 능력 빼어난 넓고 멀리 볼 줄 아는 진행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연애 예능에서 진행자가 뭘 해야 하는가? 자, 봅시다, 보실까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가 출연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정을 붙일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시청자가 이해하게끔 그 출연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시청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출연자가 상품이라면 진행자는 쇼 호스트인 셈이죠. 나는 솔로가 그렇게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건 데프콘 송혜나, 이희경 씨, 구경꾼 3남매의 공이 크다고 봅니다. 세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이 꼭 인형 3남매 같아요. 돌싱글스 이지혜, 이혜영, 유세윤, 정겨운 씨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스튜디오 패널이 오히려 프로그램의 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MBN 캠핑 인 러브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부터가 여느 연애 리얼리티와는 달라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출연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요. 나이가 50부터 61세까지 어른들의 사랑입니다. 어른이라서 삶을 대하는 자세,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연애 리얼리티 출연자와는 차별되더라고요. 제가 태생적으로 연애세포가 부족해서 연애 예능에 별 재미를 못 붙이는데 캠핑 인 러브는 특히 여성 출연자들의 면면이 흥미로워서 챙겨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 밖에서 만나면 서로 말을 섞을 일조차 없지 싶을 정도로 살아온 이력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들 소신 있고 강단 있고 단단해요. 특히나 박미실 씨는 대처 능력이 빼어나서 저처럼 먹은 마음이 표정으로 죄다 드러나는 사람은 박미실 씨에게 수업료라도 내고 한 수 배워야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나이값들을 해주시니까 예능에서 흔히 보이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혹시 제작진이 평화주의자인 걸까요? 아마 그 나는 솔로 제작진이라면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빌런 하나쯤은 간단히 창조해낼 텐데요. 제가 오늘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그 12월 한 달만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니까 좋은 말만 하자 했어요. 그런데 이 캠핑 인 러브가 5부작인데 30일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쓴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캠핑 인 러브의 진행자는 배우 김승우 씨, 가수 홍경민 씨, 개그맨 김지민 씨,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대표 박정원 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연애 예능 진행자의 역할이 뭔지를 아예 모르고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애 리얼리티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누가 인물이 좋은지, 누가 화술이 뛰어난지, 누가 진상인지, 누가 무례한지 그걸 가려내고 점수를 매기라고 거기에 앉혀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보는 시청자가 집에서 할 일이고요. 시청자가 출연자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끔 호감을 갖게끔 도와주는 것이 진행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프로그램도 살고 그리고 출연자도 살고 그리고 본인도 살죠.
이화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자녀 유무가 공개됐는데요. 남성 두 분, 한다니엘 씨와 김은진 씨가 미혼이었어요. 그랬더니 김승우 씨가 김지민 씨에게 50대까지 결혼을 안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물었어요. 김지민 씨가 자기는 결혼했던 사람이 미혼보다 낫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 결혼정보회사 대표 박정원 씨가 거들고 나섭니다. 다들 그런다고. 자신이 만나본 회원들이 다 미혼을 내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혼남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합니다. 미혼인 남성을 보면 왜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네요. 그게 이유라고 합니다. 100% 이런 반응이라고 해요. 이 나이 될 때까지 뭐하고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김지민 씨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의심스럽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안 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더라라고. 그리고 미혼인 한다니엘 씨와 김은진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한다니엘 씨는 배고픈 예술가, 자유로운 영혼, 약간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그리고 김은진 씨는 대뜸 모태솔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김은진 씨 옷 입은 거 보고 딱 모태솔로라고 생각했다나요? 그 말에 박장대소들을 하더라고요. 넷이서. 제가 보다가 미친 거 아니야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진행자와 패널이 출연자를 웃음거리로 삼습니까? 이거 대본이야 뭐야 했는데 아래쪽에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제작진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4화까지 방송이 됐는데 내내 일종의 편파 중계를 합니다. 전대중 씨, 우지원 씨의 경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칭찬하고 그런 반면에 한다니엘 씨하고 김은진 씨에게는 가차없이 부정적인 멘트를 던져요. 이 두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아주 난리 굿이에요. 김지민 씨의 경우 그 출연자가 아버지 뻘이잖아요. 삼촌뻘 정도 되겠네요. 그런 분에게 옳지 않아. 이 부장님아 왜 저래 심하잖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특이하긴 합니다.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무례함이니까. 화면 안에서는 그 패널들이 그 출연자를 두고 꼬투리를 잡고 있었고 저는 방송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이랬어요. 저는 그래도 되잖아요. 저는 시청자니까.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달라져서 이혼에 대한 그 편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울 만큼 줄었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그 수혜자가 바로 김지민 씨잖아요. 그런데 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새로운 편견을 만들죠? 결혼 안 한 사람 문제가 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만약에 김숙 씨나 송은이 씨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출연자가 만만한가요? 출연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출연자를 두고 그런 말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옷 입는 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 못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몰아가요? 김지민 씨와 박정원 씨는 마치 영혼의 짝꿍처럼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두 시스터즈가 첫 장면부터 그랬습니다. 우지원 씨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등장하는 순간에 두 시스터즈가 멋지다고 난리들이었어요. 저는 뭐 전형적인 예능 리액션이려니 했죠. 그런데 이어서 두 번째로 김은진 씨가 등장했는데 대뜸 저게 뭐야 하면서 패션 센스가 없다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캠핑인 러브는 캠핑장이 배경이고 캠핑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편안한 차림으로 오는 게 맞죠. 그 옷차림이 왜 센스가 없죠? 그리고 김은진 씨가 모자를 쓰고 나오니까 저 모자 좀 벗겼으면 좋겠다고 박정원 씨가 또 난리. 캠핑카 타고 이동하는데 모자 좀 쓰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적은 시청자 입장일 때 집에서나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연애 리얼리티 패널이 출연자에게 그 인식 공격을 합니까? 그것도 외모 비하를. 박정원 씨가 계속 그 쇼를 두르고 나와요. 그 김은진 씨 모자 좀 벗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가 나는 그 쇼를 좀 걷어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죠. 메인 진행자 김승우 씨가 KBS 승승장구 때 보면 초대 손님이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끄덕여주는 스타일의 진행자예요. 꼬인 데가 없죠. 그래도 이럴 때는 그렇구나, 그런가요? 이런 추임새만 넣을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패널들이 편애해하지 않는 그 전대중 씨하고 가치관이 맞지 않았어요. 전대중 씨가 예전에 그 여자친구가 띠동갑으로 나이가 어렸대요. 그 추석날 그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됐는데 선물을 뭘 할까 하다가 기백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각기 그 여자친구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맞득지 않아 하는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반전이 돼서 환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 딸의 남자친구가 12살이나 많은데 저한테 찾아와서 돈 봉투를 내밀었다?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돈으로 제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스튜디오에서 김지민 씨는 그렇지 선물이면 마음이 풀리지 끄덕이고 있었고, 박정원 씨는 그 돈이 곧 마음이라는 전대중 씨의 의견에 300% 공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짚어야 할 거는 안 짚고 헛다리를 긁는 격인 것이, 예를 하나 들면 이세라 씨가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하는데 여자는 본인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남자 멤버들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혼한 여사친과 등산을 다니는 남편, 그 아내 입장은 아랑곳 안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 한다니 씨가 발레리노예요. 그 상대방의 나이, 경제력, 자녀 유무 중에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경제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경제력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상대방의 경제력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박정원 씨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이라면서 펄쩍 뜁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넉넉하지 못한 편인데 여자도 마찬가지면 내가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자는 편히 살 수 있게 그냥 안정적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박정원 씨는 여자 덕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또 김지민 씨는 한참 노후를 생각할 나이의 여성들에게 경제력 운운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질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짐작컨대 박미셸 씨 그리고 이세라 씨는 남자분들보다 오히려 기반이 탄탄하지 싶던데요. 저는 남자가 여자보다 꼭 그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녀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면을 맡으면 되는 거고, 예술하는 남자예요. 그럼 예술 마음대로 마음껏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후원하는 개념으로. 김숙 씨가 2015년 JTBC 님과 함께 시즌2에서 내세웠던 가모장주의, 그게 지금 인기의 초석이 되었는데요. 그 가모장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굳이 남자가 경제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있으면 되니까 이런 얘기. 그런데 김지민 씨가 40이 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시대를 거스르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숙 씨가 75년생, 김준호 씨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김지민 씨가 84년생입니다. 제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캠핑 인 러브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패널 부분을 다듬지 않으면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는 다음 시즌 패널로 박미셸 씨를 추천해요. 다양한 경험을 해서인지 시각이 편협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완급 조절도 유연하게 잘 하시지 싶고요. 무엇보다 이미 겪어본 일이잖아요. 아는 일이니까 할 말이 누구보다 많지 않겠어요? 캠핑 인 러브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